여러분들 전자기하기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죠? 전자기하기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전자기하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1학기 초반부는 전자기하기 1이 있고 2가 있어요. 전자기하기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 전자기하기 1에서는 먼저 전자기하기 1하고 2에 공통으로 필요한 글을 하는데 그게 좌표계하고요. 좌표계하고 벡터에 관한 것이요. 벡터에 관한 거. 좌표계하고 벡터에 관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기하학은 뭐를 다루는 건가 하면 벡터 물리량을 다루는 거야. 벡터 물리량. 벡터 물리량의 대표적인 게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뭔가 하면 전개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전개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배우는 자개 강도가 있어요. 자개 강도. 표기는 전개 강도는 대문자 E에다가 화살표 붙여서 벡터 표시할 건데 얘가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요. 물론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2학기에 다룰 텐데 그건 잠시 내려놓고 이 표시는 뭔가 하면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물리량인 전개 강도라는 얘기예요. 단위는 볼트 퍼 미터의 단위를 가지는 건데 내가 강의하는 동안에는 단위를 계속해서 쓸 거예요. 그래야 직관력이 높아지고 예를 들면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개 강도는 뭔가 하면 H 벡터에 이렇게 표시해서 위치에 따라서 자개 강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단위가 암페어 퍼 메터예요. 조금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러면서 공통점을 다룰 수 있죠. 볼트 퍼 메터, 암페어 퍼 메터 이렇게 되네, 그죠? 이런 것들도 직관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이 전개 강도하고 자개 강도가 벡터 물리량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벡터 물리량이니까 벡터가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벡터 물리량은 벡터 물리량에 해당하는 E 벡터하고 H 벡터 다른 것도 있는데 요거만 먼저 예를 드는 거예요. 벡터 물리량인 E 벡터하고 H 벡터는 뭔가 하면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위치에 의존도라는 얘기는 뭔가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3차원 공간이에요. 그죠? 3차원 공간. 여기도 이렇게 쓸까? 3차원 공간. 근데 여기다 조금 더 먼저 당기면 3차원 공간에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벡터를 조금 더 다르게 먼저 얘기하면 이 벡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벡터는 어떤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를 나타내야 돼요. 그 어느 지점인가 하는 것이 R 벡터라고 얘기하는 위치 벡터예요. 요게 위치 벡터, 위치. 그런데 또 뭐도 필요한가 하면 어느 지점에서 그 벡터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크기도 있어야 되고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특히나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방향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벡터의 가장 여러분들이 스칼라하고 대비, 이게 벡터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대비되는 물리량이 스칼라 물리량이잖아요. 그죠? 스칼라 물리량인데 벡터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벡터라는 것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자기학을 잘 이해하려면 형상화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형상화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고 또 구체화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서 뭐를 활용해야 되는가 하면 그림으로 그리는 일이, 그림을 잘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상화, 구체화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일을 해야지 직관력을 기를 수 있고
직관력을 기를 수 있고 또 응용력을 기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력을 기를 수 있어서 훌륭한 공학도가 갖춰야 되는 대부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숫자만 가지고 하든지 뭐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형상화에서 공학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자동차가 빨리 달리게 하려면 바퀴가 어때야 되는가 같은 걸 염두에 두면 바퀴를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형상화해서 그려놓고 보면은 훨씬 해석이 쉬워져요. 이해가. 또는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내가 뭔가 통화를 해야 되든지 뭐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그 버튼 누르는 게 어떤 형태로 기능이 이루어지는지를 시각화해서 그려놔야 내가 개선을 하든지 더 낫게 쓰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다 벡터 물리량이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크기고 방향은 어떤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입체 그림을 많이 그릴 텐데 X축, Y축, G축 이런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원점이고 이쪽이 Y축, X축이 반대편, G축 아래쪽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불어서 이 폭이 바람의 세기일 수 있어요. 이 폭이. 그 다음에 요 접선 방향, 여기는 바람이 요 방향이고요. 여기는 바람이 이 방향이에요. 어디에서? 요 지점에서 R1이라는 지점, 여기는 R2라는 지점에서 바람의 세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방향도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휘었어요. 그죠? 우리 태풍의 진로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다뤄야 되는 내용이 벡터 물리량이에요. 그러면 어때야 되는가 하면 가장 첫 번째가 좌표계를 적절히 잘 선택해서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좌표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 좌표계를 왜 하냐 하면 이 벡터 물리량을 형상화하고 시각화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좌표계하고 벡터는 뭔가 하면 이 전자기학 1하고 2에 공통으로 필요한 거라서 시간이 좀 걸려요. 한 3주 정도는 최소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월요일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월요일에.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벡터하고 좌표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전기장이 1학기고요. 1학기고, 자기장이 2학기. 그 다음에 전자기파가 들어가요. 2학기에. 근데 이제 이래요. 여기는 그럼 교수님 이게 두 조각이고요. 여기는 한 조각이잖아요. 같은 내용이 여기에 좌표계하고 벡터가 들어가면 거의 분량이 반반 정도가 되고 이 앞에서 훈련하면 이 뒤에 가는 것은 양이 좀 버거워 보이지만 훨씬 훈련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학기는 요거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빠져나왔다 그죠? 전자기학 공부법을 간략하게 요약해 줄게요. 내가 어딘가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오늘은 안 갖고 왔네. 이제 이래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적어 줄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업을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가능하면 그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이해하도록 최대한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최대한 집중하려고 그러면 주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휴대폰 얘기도 했다 그죠? 휴대폰 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집중은 그럼 어떤 방법인가? 이건 환경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수업을 들으면서 핵심을 필기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필기하세요. 관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강의든 전자기학뿐만 아니고 어떤 강의든지 관람하지 말 것. 팔짱 끼고 느슨하게 강의 듣지 마세요. 손에 연필 잡고 노트 펴놓고 필기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자산이 되고 면접 단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 핵심을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건 수업 중에는 이렇게 하고 수업 후
수업 후.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쓸까? 수업 전에 가능하면 if possible이에요. 가능하면 예습 좀 하세요. 지금은 동영상 자료가 다 있으니까 오늘 무슨 내용 하는지를 아는데 예습이 잘 불가능하면 직전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잘 빨리 기억하고 복습해서 오늘 뭐 할지 예측해야 돼.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요.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을 뒤에서 쫓아가는 건 굉장히 피곤해요.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는 경우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죠? 덜 피곤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앞에 예를 들면 뭐 앞에 달려가는 사람 쫓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예측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예측하는 게 가능한 게 언젠가면 예습을 하든지 예습을 못했으면 오늘 텍스트북에 어디를 가려고 그런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첫 번째 할 일은 노트 보고 복습하세요. 근데 여기다 적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훈련이 되면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수업하고 나서 노트 가지고 복습하세요. 복습. 그러면 동영상도 일부 활용해. 동영상 여러분 보지 말라 그랬다. 그죠? 동영상 활용해서 공부하세요. 활용.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노트를 새로 정리하세요. 노트 정리. 만약에 처음에 노트 정리할 때 깔끔하게 노트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의 학생이면 그냥 그거 활용해서 거기다 덧칠을 해도 좋고 안 그러면 새로 정리하세요. 그 대신에 여기에 필기나 여기 필기에서는 어떻게 한다면 내가 수업 시간에 전부 판서를 풀 컬러로 할 거예요. 컬러를 써서 구별해주기 위해서 컬러 펜을 충실히 컬러 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이제 한 장 한 장 노트가 채워지면 뿌듯해지고 굉장히 공부에 열의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충실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노트 정리가 끝났잖아요. 그죠? 세 번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여러분이 이 노트를 덮어두고 노트 덮어놓고 지금 주제 우리가 전자기하은요 아주 오래된 학문이고 잘 정립된 학문이라서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지만 이미 다 돼 있어서 어렵지 않아야 되는 과목인 거예요. 사실은 벡터가 많이 들어가고 좌표를 따져야 되고 형성해야 되는 거라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훈련만 초반에 잘 해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손으로 하면 돼요. 노트를 덮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전개 강도를 막 배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화가 여기 있는데 원점에 이렇게 전화가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여기에 이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막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도선 조각이 있는 게 어떻게 전개를 만드는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전자기학은 어떤가 하면 주제 중심 강의가 돼서 사실은 문제 나올 게 뻔해요. 유형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노트를 듣고 수업 내용을 문제로 생각하고 풀어볼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럼 어떤가 하면, 이걸 수업 시간에, 이런 경우에 전개가 어떻게 이제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 배우고, 요 단계에서 하는 내용은, 이 전화가 요만한 요런 전화가 선의 형태로, 유한한 선의 형태로, 있는 요 전화가 만드는 전개를 구하라. 형태로 문제를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자기학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문제가 바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됐다. 그럼 조금 더 도전적인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거 그대로 시험 문제는 우리 학생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변형을 해야 되겠죠. 변형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변형하실까? 아마도 변형한 문제를 조금 훈련이 되든지를 변형된 문제를 의도적으로 만드는데 복잡한 문제 만들면 복잡한 문제를 시험에 내면 그건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쌈박한 문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학생이 이런 걸 이해를 잘 하는지 아니면 첫 번째
테스트 하는 거는 어떻게 변형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바뀐 것 같이 보일 것 같아? 나 같으면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들 금방 바뀌었다고 느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던 전화를 이렇게 눕히기만 해도요, 바뀌었다고 느낀다니까? 해보면 바뀌었어요. 푸는 과정이. 이렇게 해보면 돼요. 조금 더 전적인 학생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꼭 권장하는 것은, 비록 온라인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하세요. 팀 학습을 하세요. 만약에 팀을 구성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 친구들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팀 구성하기 어렵다. 그럼 나한테 연락하면, 그런 의지를 가진 학생 모아서 내가 팀을 만들어 줄 거니까, 그래서 팀 학습이 일종의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이해 안 했으면 알겠어 이렇게 하는 친구는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나 잘 모르겠는데라고 얘기해서 새로 설명해 주는 형태로 변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도와줄게요. 녹화는 여기 누르고 다시 이제 마무리할게요.